막상 앞에 서니까 눈빛들이 뭐 거의 레이저네요. 제가 그 기운을 받아서 저도 인사 한번 힘차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17년 상반기 채용 관련 안내를 드릴 인재채용팀 김기웅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금 3일째 채용 설명회를 하면서 채용 안내도 지금이 이제 3일째 하고 있어요. 혹시 지난 이틀 동안 채용 안내 온라인으로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들 보셨을까요? 네, 많이들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채용팀에서 일한 지 이제 2년이 됐고요. 입사한 지도 딱 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이틀 동안 보셨던 채용 안내 해주셨던 저희 그 아름다운 채용팀 직원 두 분보다 제가 한참 후배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나이도 제일 어립니다. 네. 비교적 최근까지 학생이기도 했고 사회생활 경험도 좀 짧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발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다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뭐 호응을 잘 해주시면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또 실수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까지 입에서 툭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채용 안내는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시작으로 17년 주요 변경 사항 그리고 상반기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대자동차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익숙한 질문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인재상은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2년 동안 채용팀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현대자동차에 들어오게 되나요? 제가 질문을 보여드렸으니까 당연히 답도 드려야겠죠. 근데 저도 답이 좀 고민이 돼서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현대자동차 인재상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보니까 저도 스스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인재채용팀에서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 자신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전문성이 넘치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고민이 좀 됐습니다. 앞에 계신 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솔직하게 제가 이런 단어들에 좀 부합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요? 전문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단어들을 보고 내린 결론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 현대자동차에 6만 명이 넘는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많은 직원분들이 각자의 성향, 개성을 모아서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몇 가지 단어만으로 현대자동차의 인재상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반대로 말하면 저희가 인재채용팀이 지원자분들께 바라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네, What makes you move? 현대자동차 채용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했던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기도 하죠. 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고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고민, 내가 뭘 좋아하고 앞으로의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신 분들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현대자동차를 선택하고 입사하신 분들은 입사 후에도 내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실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도전, 창의, 열정, 전문성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갖춰질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지원자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껏 내가 시간 내서 설명해 왔는데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내가 바쁜 와중에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인재상 알려달라 그랬더니 또 질문을 하고 있구나 라는 좀 아쉬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다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르듯이 채용팀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신입사원은 이래야 한다 라는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여기 나와 있는 What makes you move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답을 연봉이나 고용 안정이나 복지 같은 외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서 같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저희 인재채용팀의 목표이고 역할입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1번 문항 쓰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 네.
좀 아직도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다음으로는 2017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모집 부문의 변경입니다. 왼쪽이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계시는 저희의 지원 부문이고요. 오른쪽이 17년 상반기에 변경된 모집 부문입니다. R&D에는 연구개발과 파이로트 포함되어 있고요. 매뉴팩처링에는 플랜트와 구매, 부품 개발, 그리고 전략 지원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상품 전략, 경영 지원, 영업 서비스 이런 분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인턴에 한해서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부문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부문들은 실기 역량이 매우 특히 중요한 부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HMAT 단계에서 별도의 실기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부문은 HMAT 단계에서 인성, 적성 검사 중에 인성 검사만 진행을 하니까요. 해당 부문 지원자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문항 변경입니다. 왼쪽이 기존에 보셨던 자기소개서 문항이고요. 17년 상반기에는 1번 문항이 What makes you move로 변경이 되었고 2번과 3번 문항은 동일합니다. 1번 문항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What makes you move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필수사항 아니고요. 제출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불이익이나 감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 나를 표현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형식에 대한 제한 없이 자유로운 내용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상반기 전체 채용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입 인턴 2가지가 있고요. 신입 채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지원서 접수부터 최종 합격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로세스가 맞나요? 네. 혹시 모르시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각 전형마다 좀 중요한 포인트들만 찝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원서 접수입니다. 지원서에는 당연히 증빙 가능한 내용만 적어 주셔야 합니다. 지원서 접수 이후 전형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셨던 내용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모두 증빙을 해주셔야 하고요. 면접 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내용들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솔하고 솔직한 이야기들, 증빙 가능한 내용들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누른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매번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되고 나면 인재채용팀 전화가 폭주를 합니다. 왜인지 아시겠죠? 다 작성을 했는데 제출을 못했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라는 문의를 정말 많이 주세요. 근데 그 마음 저희도 이해가 되고 정말 안타깝지만 미리 공지해드린 접수기간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구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도 접수기간 내에는 계속 자기소개서나 다른 내용들 수정이 가능하시니까요. 마지막에 다 작성해서 올려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성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꼭 저장해 주시고 제출하기 버튼도 미리미리 눌러주시면 좀 안타까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HMAT 역사 에세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채용팀에 정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HMAT 문제 유형들 좀 찾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많이 찾아보셨죠? 혹시 역사 에세이 기존 출제된 문항들도 많이 찾아보셨나요? 역시 다들 준비들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HMAT 단계에서의 요령은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HMAT은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유형을 많이 접하시고 그런 유형들에 익숙해진다면 당일날 HMAT 문제지를 딱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 역량을 모두 다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 에세이도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 많이 찾아보세요. 현대자동차 역사 에세이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문항들 보시고 내가 만약 이때 지원자였다면 현장에서 이 문제를 딱 봤다면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라는 것들 미리 고민해보시고 답안지도 작성도 한번 해보시고 이러시면은 역사 에세이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습니다. 찍기 금지.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잖아요. HMM 모품 문제들 찍어야 되나요? 라는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채용팀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찍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1차 면접이고요. 1차 면접은 핵심 역량 면접과 직무 역량 면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핵심 역량 면접의 핵심은 솔직하고 진솔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면접에 와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세요. 면접위원분들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답일 것 같고 이게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고 이런 거에 좀 치중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면접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없는 답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정답 또는 정답에 유사한 내용을 찾아서 면접을 합격을 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의 이후의 회사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년 딱 회사 생활을 했다고. 저랑 비슷하게 취업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하나같이 내가 속한 조직,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도 분명히 자기가 입사를 할 때는 여기가 정말 내가 꿈꿔왔던 기업이고요. 이거 정말 내가 대학생활 동안 열심히 준비한 직무고요. 합격시켜주시면 시키는 거 다 열심히 해서 충실하게 일 열심히 하고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어필을 해서 입사를 했을 텐데 딱 2년 지나고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그런 좀 괴리감이 생기는 이유는 면접 단계에서 솔직하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회사와 본인 간의 핏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 그리고 회사가 바라는 모습, 회사의 실제 분위기 이런 것들과 계속 괴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 단계에서는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서로의 핏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이렇게 주눅들어 계시지 말고 답변 자기 얘기 솔직하게 해주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오히려 면접위원분들한테 질문을 좀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회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핵심 역량 면접과 함께 직무 역량 면접도 진행이 됩니다. 직무 역량 면접은 지원해주신 분야와 관련된 케이스를 저희가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면접위원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정보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게 중요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과정이라면 굳이 여러분들이 찾지 않아도 매일같이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죠. 책, 신문, TV, 흔하게는 스마트폰에 인터넷 이런 정보들을 접하실 때 그냥 사실이 이렇구나라고 그냥 흘려 넘기시지 마시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지 나름대로 해석도 해보시고 본인이 해석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때는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도 해보시고 연습도 해보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신다면 직무 역량 면접 준비는 자연스럽게 되실 겁니다. 네, 다음은 2차 면접이 진행이 되죠. 임원 면접과 영어 면접, 신체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임원 면접에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1차 면접 정말 우수하게 잘 보시고 오신 분들도 2차 면접을 오시면은 긴장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임원 면접은 사실 공기가 조금 달라요. 면접방에 딱 들어가면 일단 앞에 계신 면접위원분들의 연령대가 1차 면접 때보다 좀 높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압도가 되면 물어보는 거에 대한 것과는 상관없이 질문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스터디하면서 외웠던 거, 준비했던 내용 중원부원 늘어놓으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면접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좋은 면접이라고 잘 본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어 면접 같은 경우 외국인 분과 마주 앉아서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진행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어려운 전공 지식 이런 것들을 영어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면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뭘 했고 그래서 뭐가 기분이 좋았고 뭐는 좀 기분이 나빴고 이런 얘기들 그냥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이런 대화들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 대화를 영어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체검사도 제가 여기 넣어놓은 이유는 신체검사도 채용 전형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접까지 잘 보시고 신체검사를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접 저희가 알려드린 날짜에 정해진 일시에 참석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검사도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수검해 주셔야 무리 없이 입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시고 나면
2017년 7월에 현대자동차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저희의 동료가 되시겠죠. 네, 다음으로는 인턴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유사하고요. 지원서 접수에 있어서 유의사항도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동일하고요. 다만 인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상이 3-2학기, 4-1학기 학생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취직까지는 조금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열정과 애정을 가지는 이유를 어필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입사 가능 시점 명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지원서 작성하시다가 지금 나 4학년 1학기니까 1년 뒤에 이때쯤 졸업하겠지라고 기입을 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기입하셨다가 여기 있는 실습 단계까지 우수하게 마치시고 나서도 그 시기에 졸업을 못해서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본인의 졸업 가능 시점 정확히 좀 계산해서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입력하신 이후에도 그 일정에 맞춰서 졸업하실 수 있도록 학사관리 철저히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HMAT입니다. 동일하게 적성검사와 인성검사 진행이 되고요. 다만 인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 에세이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희소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도 좀 빨리 끝나고 집에도 좀 빨리 가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HMAT 단계에서 실기 테스트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에는 디자인 부문은 3월 18일 토요일, 소프트웨어 부문은 4월 1일 토요일에 실기 테스트 진행할 예정이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미리 문제 유형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실기 테스트가 그 일정에 맞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접 전형입니다. 인턴 채용에서는 직무 역량 면접 보지 않고요. 핵심 역량 면접만 진행을 합니다. 직무 역량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어지는 인턴 실습이라는 다소 좀 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접 단계에서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아요. 핵심 역량 면접 하나만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면접 전형을 지나고 나면 인턴 실습에 참여하시게 되죠. 인턴 실습에서는 여러분들 지원한 분야의 현업팀에 배치가 돼서 직무와 관련된 과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턴 분들이 좀 나이도 어리고 좀 경험도 좀 적은 분들이다 보니 과제 진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 적응까지 도울 멘토분들이 1대1로 매칭이 될 겁니다. 이 단계에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7주간 실습하고 회사를 떠날 인턴 사원이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진짜 내가 현대자동차의 신입사원이 되어서 왔다라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인재채용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인턴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이번 겨울에 실습했던 그 결과, 최종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전환된 친구들 말고 전환 안 된 친구들한테서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전환이 안 된 거 지금 당장 좀 아쉽지만 인턴 생활 소중한 경험이었고 많이 배웠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가 많이 왔거든요. 인턴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뿌듯하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다시 현대자동차에 지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은 인턴 때보다는 또 한층 더 성숙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인턴 실습에 참여하게 되신다면 단순히 그냥 과제하는 거, 팀원들과 어울리는 거에 좀 매몰되지 마시고요. 많이 만나고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제에 대해서 당연히 많이 물어보시고 공장이나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라면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시고 협력사와 만날 일이 있으면 거기도 같이 참석해보시고 내 과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다른 부서 사람들도 만나서 차 한잔 해보고 같이 먹어보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신다면 현대자동차 채용뿐만 아니라 향후에 여러분의 진로, 커리어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인턴 실습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받았던 과제 발표하는 과제 발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턴 생활을 도와주었던 부서분들이 같이 여러분들의 과제 발표에 참석하실 거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실습 과정, 그리고 과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수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현대자동차의 가족으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그냥 놀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들으실 거고 다른 입사 예정자, 동기분들이랑 같이 재미있는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했던 3가지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전체 전형을 관통하는 꿀팁을 진짜 딱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참여하세요. 제가 2년 동안 채용팀 있으면서 지원자분들 만날 때 제일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 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채용팀에 뭐 물어보러 오셔서도 뭐 질문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기요 좀 죄송한데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잘못하신 게 사실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죄송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매 전형마다 자신감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요. 자신감을 보여주신다면 저희도 조금 더 진솔하게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여러분들 채용 전형도 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좀 오글거리는 말이었는데요.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고요. 이후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궁금하신 내용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웅 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